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진성호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이 인수위원회가 구성된 뒤 한 번도 하지 않는 이례적인 행동을 했습니다. 오늘 인수위원회가 발칵 뒤폈습니다. 자, 지금 윤석열 당선인의 인수위원회는 정부 부처로부터 업무 보고를 받고 있습니다. 자, 법무부의 업무 보고를 거절한 것, 이게 화제가 되었고, 또 감사원과 대검찰청의 업무 보고에서는 윤석열 당선인의 이런 정책을 전격 지지한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반기를 드는 모습을 보여서 화제를 모으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정작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 업무 보고에 들어간 것은 오늘 부동산 관련 국토부 업무 보고였습니다. 자, 검찰총장 출신인 윤석열 당선인이 대검찰청의 업무 보고에 직접 들어갈 것이다, 이런 관측도 나왔지만 윤석열 당선인은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인수위원회의 업무 보고 중 처음으로 부동산 관련 국토부 업무 보고에 들어간 겁니다. 인수위가 지금 난리가 났습니다. 이렇게 윤석열 당선인이 이례적으로 업무 보고에 직접 들어가서 이 국토부의 보고를 청취했다는 것은 그만큼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이 폭망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오늘 윤석열 당선인이 현장에 있었기 때문에 이 업무보고 분위기도 굉장히 싸했다고 합니다. 뿐만 아니라 이 인수위원회를 구성할 때 부동산 전문가가 인수위원회 한 명도 없었다는 비판이 제기된 적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전문위원 중에는 스타들이 많습니다. 특히 윤석열 당선인은 이 부동산과 관련한 태스크포스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가 팀장을 맡았습니다. 자, 심교원 교수는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정면으로 비판해온 사람입니다. 윤석열 캠프에서 이 공급주도의 새로운 대안을 만드는데 활약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오늘 인수위는 상당히 소란스러웠습니다. 왜?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업무보고에 출연했기 때문입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 시작합니다. 문재인 정권을 융단 폭격합니다. 방송에 앞서 아직 진성호 방송의 구독자가 아니신 분은 붉은색 구독 버튼 눌러주십시오. 더 좋은 방송으로 보답하겠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오늘 인수위 국토교통부 업무보고에 깜짝 참석했습니다. 주택 가격이 균형점을 향하게 만들고 다주택자 규제를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 직접 코멘트를 했습니다. 윤 당선인이 각 분과별 이 업무보고에 참석한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자, 오늘은 경제 2분과 업무보고였습니다. 정치권 안팎에선 그동안 윤 당선인이 부동산 정책에 역점을 두고 있다는 방정으로 보인다는 말이 나왔습니다. 자, 오늘 인수위 경제 2분과 업무보고에 참석한 윤석열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이 시장 생리를 외면했다, 인수위 업무보고 과정에 일절 관여하지 않지만 주택 문제가 워낙 국민적 관심도 많고 중요하다, 그러면서 직접 참석한 이유를 이렇게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의 이 깜짝 참석은 업무보고 30분 전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윤 당선인은 문재인 정부를 직격했습니다. 주택 정책이 28차례나 반복되면서 결국 집값의 엄청난 상승을 부채질했던 이유는 시장의 생리를 외면한 정책이기 때문이다. 매매 거래 시장과 임대차 시장이라는 것이 유기적으로 서로 함수관계가 있는 점도 감안돼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지금 이 부동산을 다룰 경제 2분과에는 과거와 달리 국토부 관리보다는 서울시 고위공무원들이 주축이 되고 있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이 오세훈 서울시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서 사람 좀 보내줘, 이렇게 말한 것으로도 유명합니다. 그런 저간의 사정 때문인지 오늘 윤석열 당선인은 이 속사포처럼 문재인 정권을 박살을 냈습니다. 주택가격이 안정되면 무리해서 집을 살 이유가 없어 수요가 줄어들어 가격이 안정되지만 가격이 뛰면 더욱 불안정해진다. 가만히 놔두면 균형 상태로 가는 게 아니라 균형을 이탈하려는 강한 성향이 있다. 정부가 이를 잘 관리해서 가격이 안정적으로 계속 균형점을 향해 가도록 만드는 게 중요하다. 다주택자에 대한 규제도 매매 거래 시장과 관계가 있기 때문에 무리하게 주장하는 게 맞는지 세밀하게 살펴봐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실제 문재인 정권에 이렇게 집값이 뛰니까 지금 문제는 집을 갖다가 이 투자 개념으로 사지 않으면 내가 손해를 볼 것 같은 이런 착각에 빠지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게 착각이 아닙니다. 진짜 집을 안 사면 집값이 너무 올라서 시간이 흐를수록 불리해진다. 이런 초조감을 만들었습니다. 문재인 정권 28번이나 지금 정책을 바꿨다고 윤 당선인이 말했지만 정말 이 사람들은 시시때때로 너무 많이 바꿔서 지금 집을 사든지 전세를 살든지 너무 법이 복잡해서 이거 어떻게 될지 모른다는 사람도 있고 지금 부동산 중개업소에서도 뭐가 뭔지 잘 모른답니다. 뭐 대출로 어떻게 봐야 되는지 뭐 대출도 안 된다는 사람도 있고 아니야 편법으로 할 수도 있다는 사람도 있고 이래가지고야 이게 제대로 된 나라입니까? 땜질식 처방만 28번 했습니다. 그런데 김현미 국토부 장관은 장수했습니다. 한때는 뭐 비서실장 간다는 말까지 돌았습니다. 이게 문재인 정부의 정체입니다. 윤 당선인은 이러한 문제를 마이크로하게 보기보다는 전체 경제와 관련해서 다뤄달라 인수위원들과 국토부에 주문했습니다. 인수위 관계자는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정책 실패로 인해 윤 당선인은 새 정부의 부동산 정책 기조 설정에 역점을 두고 있다. 당선인의 국토교통부 업무보고 참석은 공직사회를 겨냥해 정부 정책을 발굴하는데 함께 노력해달라는 메시지를 던진 것이라고 풀이했습니다. 실제로 지금 인수위에는 굵직굵직한 사람들이 이제 이 부동산을 만지기 시작했습니다. 특히 이 부동산 태스크포스 팀장으로 선임된 심교원 건국대 부동산학과 교수. 자, 윤석열 캠프에서 민간주도 부동산 공급 정책을 설계한 이 당사자입니다. 자, 이 지난달 출간한 저서 광기의 실험, 시장의 반격 완에서 지난 5년간 쏟아진 부동산 대책들이 정부의 의도와는 반대로 부동산 시장의 급격한 상승을 불렀다고 진단하면서 문재인 정권의 부동산 정책을 정말 정면으로 조목조목 합리적으로 비판한 사람으로 유명합니다. 자, 윤석열 당선인이 직접 인수위 업무보고에 처음으로 참석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 시간이 흐를수록 점점 더 겁날 것 같습니다. 진성호의 융단 폭격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